감사합니다. 답변을 위해 우리 김혜웅 예술사업부장님도 같이 자리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네, 김정 기자님 계속 손을 들고 계셔가지고 질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외부 김주환입니다. 3년 동안에 세종의 이제 문화축제라든가 이런 것이 별로 없던 차에 세종축제가 우리 세종 시민들의 그 문화 갈증을 풀어주는 것 같아서 참 좋습니다. 그런데 이번 축제에 그 동원되는 예술 단체가 몇 개 단체며 여기에 동원되는 인원이 어느 정도 되며 여기에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되는가를 하나 질문드리고요. 또 하나는 지금 호수공원서부터 시작해서 하늘공원 그리고 이제 여기 이응다리, 중앙공원 이렇게 이제 여러 곳으로 이제 분포돼서 이 축제가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이제 과연 시민들이 관람 또는 참여를 하기 위해서 상당한 거리를 이동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 혹시 셔틀버스가 운행이 되는지요? 이것도 하나 질문드리고요. 또 하나는 정부에서 이제 긴축재정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세종에서도 최민호 시장께서 긴축재정 이야기를 해서 행사를 최대한 축소시켰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문화재단에서 이번에 행사를 개최하시면서 예산에 대한 어떤 그 고민을 해보셨는지 이렇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는 거 좀 말씀드리면 쉬운 거부터는 정원산업박람회와 세종축제가 같이 협력해서 셔틀버스 운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종 호수공원, 중앙공원, 국립수목원을 둘레를 도는 셔틀버스 3대가 계속적으로 축제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시민들의 어떤 그 이동을 좀 돕도록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예술인들 참여 인원은 세보지 못했습니다만 거의 세종시에서 참여하고 있는 민회총과 예총의 어떤 행사들이 또 이 시기에 같이 열리게 되고요. 또 저희 시민기획의 전문 예술인들로 참여하는 예술단 외에도 많은 예술팀들이 버스커 공연들을 통해서 또 참여하고 계십니다. 아마 수십 개 팀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세종축제 예산은 9억입니다. 예전에 12억으로 배치되던 축제 예산이 코로나 시기에 9억으로 축소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9억으로 축제를 이 공간에 호수공원에 12억으로 개최되던 세종축제가 3개의 공간에서 9억으로 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참여와 협력 프로그램들이 연계 같은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고요. 도시축제가 지속적으로 예산을 늘려가기는 좀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협력 연계를 통한 프로그램의 내실화라든지 예산 절감 효과 이런 것들이 앞으로 도시축제가 지향해야 될 바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예술사업본부장 김혜욱입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김주환 본부장님 질문 주신 내용 중에 단체와 참여하는 예술인 수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확하게 카운팅을 못했는데요. 기자 간담회 마치고 나서라도 현재 측정 가능한 부분들에 대한 숫자를 체크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예산 관련해서는 문화재단이 저희 자체 예산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또 감독단이라든가 이런 네트워크가 좋은 점이 뭐냐면 여기 예술경영지원센터에서 지원하는 회전문화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저희 예산으로 하는 게 아니라 사전에 예술경영지원센터에 공모할 때 저희가 같이 아이디어를 내서 수주를 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저희가 프로그램은 조금 더 다양하게 하지만 추가 예산이 발생하지 않는 형태로도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아이디어를 짜서 더 많이 모으겠습니다. 네. 김기철 기자님 그 질문. 프레시안 김기철 기자입니다. 아까 그 킹카누라는 게 있었는데요. 카누라는 게 인디안들이 사는 데가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세종에는 구강에 예전에 구강나루에서 금강항까지 전장에서 항포도배라는 게 있습니다. 과거 청무 시절에 그 보관한 적도 있고요. 그러면 그런 배 또는 우리 조선시대 그 세종시대 타고 다녔던 나룻배라든가 연물 타는 게 맞는 것이지 하늘로 갔다 오는 게 맞는 것이냐
역사적 고증에 관한 것을 했을 때 우리 세종의 역사와도 접목시키는 게 사람들이 하지 않았느냐 이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기왕에 운영하신다고 하면 뭐가 됐건 간에 호수공원에 배를 띄우는 게 지금 허가가 돼 있는지 또 아까 안전장치를 보니까 코로나에 관한 얘기만 하시는데 해상 수상 사고에 대한 보험가입이라든가 이런 건 돼 있는지 보고있고요. 좀 전에 김주환 국장님 질문하신 그 셔틀버스 문제는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는데 이거 선거법 맞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와 연관해서 아까 주제를 보행과 자전거 위주로 한다고 하셔놓고 셔틀버스를 운행한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발상입니다. 오히려 사륜 자전거라든가 이륜 자전거라든가 이런 거를 제어해서 나도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게 하는 게 친환경적이고 주제에 맞지 않는 생각입니다. 네, 그 셔틀버스 세대는 사실은 노인과 어린이 그리고 취약계층들이 주로 이용하는 거고요. 지금 자전거 축제가 저희 연계 행사로 들어와 있고, 그리고 행사장 내에서는 보행을 통해서 이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자전거를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권고하고 있고, 어울링 자전거를 타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만들고 있는 비즈니스부터 협력 연계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체육회하고 연계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형태를 통해서 보행 도시의 어떤 매력들을 드러내는 것들이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요. 선거법 위반 사항은 저희가 검토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킹카누 운영은 사실은 비예산, 저희 예산이 거의 들어가지 않는 사업이고요. 호수공원에서 호수를 제대로 활용한 축제를 해본 경험이 많지 않기 때문에 호수 중심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공간인 호수 수상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어떤 아이디어 속에서 나온 건데요. 이 킹카누는 다른 배하고 달리 아주 수심이 얕은 곳에서도 운영이 가능하고 굉장히 안전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구명조끼를 입고 리드하는 전문가가 같이 동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운영이 가능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어떤 고증을 통해서 황토독배라든지 고증된 배를 도입하는 것은 이번에 이제 반응들을 보고 수상 행사에 대한 반응들이 어떤지에 대한 것을 보고 아마도 실제로 예산을 잡아서 추진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유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비예산 항목이라고 하는데 그럼 했다 가면 이거는 업자한테 돈 벌어주기 위한 하나의 투혼밖에 안 됩니다. 그 업자가 돈을 벌 수 있는 구조는 안 되고요. 거의 세종 호수공원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지를 테스트해보기 저희가 가평에 있는 그 업체하고 수소문을 해서 요청을 해서 오는 거고요. 최소한의 입장료를 받는 거는 노쇼를 방지하고 그 다음에 이런 통제를 위해서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이걸 하루 종일 태워도 업체가 그 운송비도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운송비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대전시 24 이태 기자입니다. 여기에서 조금 잘 드러나지 않는 부분이 먹거리 부분에서 그전에 이제 사실 대전축제가 거의 푸드트럭 페스티벌이 되게 특징화가 돼 있었는데 그 부분은 어디서 어떻게 운영이 되고, 그리고 기존에는 또 세종 콘텐센터 앞에서 별도의 한식이라든지 중식이라든지 이런 것들 먹을 수 있는 프로들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시민들이 좀 만나볼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하고요. 그리고 이제 약간 교통수단 부분 얘기했는데 여기 내용을 보니까 내부 교통수단으로 미니 관광 열차 운행 내용이 있는데 이거는 어떤 기종으로 대상은 어떻게 하고 또 코스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고요.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옥상정원을 행안부에서 내려가지고 휴게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건 좋은 것 같고요. 관계기관 협업이 된 건데 사립청에서는 이제 정원하나 박람회를 또 지원해주고요. 기타 외에 대통령 기록관이라든가 또는 국립세종수목원이라든지 그다음에 행복청 LH 세종시 홍보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개방이라든지 국립세종도서관에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원을 해서 어떤 연계 행사로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옥상 정원하고 정원한 박람회 외에는 추가적으로 없는 것인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연계 협력을 시도하기 위해서 국립수목원도 만나봤는데요. 국립수목원이 현재 이제 연계 협력 행사를 할 만한 예산이 지금 현재로 엄상한이고, 장소를 저희가 사용하게 되면 부분적으로 협조한다든지 할인해준다든지 이런 정도의 소극적인
입장을 갖고 있어서 거기는 저희들이 따르고요. 다 나머지 공간들은 시간을 연장해서 개방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정과 협력해서 계속 제한을 해야 되는 상황일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내부 그 이동 수단인 미니 관광 열차는 어린이들의 이동을 돕기 위해서 자율주행 차량이 다니는 그 동선에서 운행이 되는 것으로 정원산업박람회랑 저희가 협의를 하고 있고요. 일단 1차적으로 정원산업박람회에서 준비한 열차고 저희 쪽에서는 추가적으로 그거를 도입할지 여부는 정원산업박람회랑 협의 중에 있습니다. 어린이만 그 미니 관광 열차는 주로 어린이랑 노약자 정도가 탈 수 있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먹거리는 총 푸드트럭이 35대가 들어오는 것으로 예정을 하고 저희가 모집 공고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지역에 저희가 소상공인연합회랑 적극적으로 사전 조율을 통해 협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소상공인 협의회라든지 식당을 갖고 있는 업소들에서는 푸드트럭 행사에 대해서 부정적입니다. 그때 가장 장사가 안 된다고. 그래서 푸드트럭을 대규모로 들어오는 것을 조금 조정을 하고 지역의 음식점에 배달이 가능한 배달존을 정원박람회 쪽과 호수공원 쪽 양쪽을 설치를 해서 지역 식당들의 배달이 가능한 메뉴들을 오픈해가지고 배달할 수 있는 서비스를 소상공인협회랑 같이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지역의 상권들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같이 가져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40개 정도의 부스를 지역 소상공인에게 개방해서 지역 소상공인들로 사업자 등록증을 갖고 있고 현재 여기 거주하고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상인들에 대해서만 포장된 식품, 가공, 조리, 현장 조리가 안 되는 포장된 식품과 공예품, 그다음 판매 가능한 제품들과 굿즈 이런 것들을 판매할 수 있는 그 부스들을 우선적으로 저희가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개방해서 40개 부스를 소상공인연합회랑 같이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형태로 지역하고 연결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말씀 주신 라운장터에서 먹거리 하는 부분들은 아시는 것처럼 이제 그 이후에 중대재해처벌법 이런 부분들이 강화됐기 때문에 혹시라도 조리하면서 위생에 문제가 생길 경우를 대비해서 지금 감독님 말씀 주신 것처럼 조리된 제품들을 제공하는 것 그리고 소상공인연합회랑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몇 차례에 걸쳐서 협의를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푸드트럭은 어떻게 해요? 그럼 푸드트럭도 완성된 제품을 팔아요? 푸드트럭은 모든 그 푸드트럭들이 사업자 등록을 내고 위생, 안전, 보건, 그 다음에 전기 안전, 가스 안전을 다 득해야만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라운장터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다가 그 싱크대를 설치하든지 조리시설 설치하는 것은 사실 위생법상 문제가 있는 상황이고요. 계속 그 부분이 지적되어서 전국적으로 그런 외부 조리시설을 통한 음식점 운영은 지금 축제에서 거의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 없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역에서도 민원이 많이 나오고 있고 상하수도 문제라든지 전기, 가스 문제 때문에 올해는 철저히 푸드트럭 중심으로 운영하면서 배달존과 가공식품의 참여를 형태로 전환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푸드트럭이 음식을 해놓고 진열하는 공간이 먼지에 그냥 노출이 돼 있어요. 이런 부분도 좀 해결을 해주셔야 돼요. 네, 그건 저희가 철저히 위생관리랑 안전관리들을 하고요. 그 다음에 조문 즉시 조리하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질의 중에서 하나 놓친 게 그 4일간 그 축제를 열면서 동시다발적으로 하는 것인지 날짜별로다가 이렇게 장소가 이렇게 선택이 되어 있는 건지 그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프로그램이 한 50개에 달하다 보니까 동시다발적으로 개최되지만 7일 날은 주제 공연, 그다음에 8일 날은 락 페스티벌, 9일 날은 버스킹 오서커스라는 공연하고 그다음에 낙화 이런 식으로 중심 대표 프로그램들은 시간차를 두고 배정을 해놨기 때문에 원하는 분들은 그 대표 프로그램을 다 즐길 수 있도록 배치를 해놨습니다. 반가방입니다. 저기 6월 말에 중앙공원에서 열린 10주년 행사 때도 제가 느꼈었는데요. 굉장한 쓰레기가 난무하고 그 다음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수용이 되기 때문에 통신 장애가 일어났었어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지 그리고 이 많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민들에게 어떻게 적절히 홍보를 하고 그 다음에 이걸 누리기 위해서 시민들이 좀 쉽게 할 수 있는 콘텐츠나 이런 보통
플랫폼은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일단 홍보는 저희 홈페이지가 오픈되어 있고 인스타그램이 오픈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홍보 기획단이 자체적으로 또 개별 블로그나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계속 홍보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시정 매체를 통해 홍보가 진행되기 때문에 홍보에 대해서는 크게 사실 걱정 안 하고 여기 계신 기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홍보보다 더 중요한 것이 현장의 집객에 대한 관리나 운영의 문제들이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세종축제는 사실은 집객의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라 지금까지 계속 운영의 문제가 있었어요. 현장에서는요. 특히 호수공원에 한 4, 5만 명이 몰리면서 잼 현상이 발생해서 만족도가 굉장히 떨어졌던 게 사실이어서 올해는 중앙공원하고 호수공원, 도행교까지 행사장을 좀 확산해서 분산시키는 그런 효과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홍보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저희가 그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종이 인쇄물들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종합 안내판에 QR코드로 모든 것들을 다 안내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래서 그런 디지털 기기들을 최대한 활용하려고 하고 있고요. 쓰레기 처리는 지난번에 10주년 행사 때 저희도 가서 알고 있습니다만 가장 정원산업박람회 대행사와 우리 운영 대행사의 가장 중요한 지금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쓰레기, 주차장, 화장실 이 세 가지가 특별히 시장께서 강조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예, 오태인 이문성 기자입니다. 혹시 이 행사장이 다양한 행사를 하시는데 어린이만이 즐길 수 있는 행사가 있다면 이 자리에 간단히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어린이들을 위한 행사가 과학 지편전 행사가 가장 중요한 행사고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던 한글 종이 놀이터라는 행사가 푸른 들판에서 만들어집니다. 이거는 이 하루 종일 그 안에서 종이 놀이터에서 안전하게 놀면서 친환경적인 어떤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인데요. 푸른 들판의 규모가 동시 수용 인원이 한 400가족 정도 수용할 수 있는 걸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이 제일 많은 어린이들이 참여할 거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초록동네라고 하는 그린 아티스트들과 체험 어린이들이 같이 체험하는 프로그램, 그리고 아까 소개해드렸던 연서초등학교 어린이들이 만드는 그런 동물을 소재로 테마로 한 그런 프로그램들도 그 메타세카이어 숲의 초록동네 프로그램과 같이 열리게 됩니다. 이런 프로그램들이 같이 어린이, 청소년들, 가족들을 위해서 준비가 되고 있고요. 세종축제는 전통적으로 75%가 어린이 가족 관람입니다. 올해도 그건 다르지 않을 거기 때문에 저희가 전체 프로그램의 60% 이상을 어린이 가족의 타겟에 맞춰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대열 기자님. 예, 대전 인터넷신문 최재현 기자인데요. 지금 낙화 규모하고 안전관리에 대한 어떤 방법이 전혀 없어요. 이거 좀 자세하게 소개해 주시고요. 또 하나 제가 이제 보통 낙화 축제는 물 위에, 안전상 물 위에 이렇게 설치하는 게 맞는데 같은 것도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메타세코이어 숲에서 한다는 게 좀 아이러니하고요. 왜 그 숲으로 갔는지 그 이유 좀 설명해 주시고요. 이제 싫은 소리 좀 하나 할게요. 이건 기자들 솔직한 진정인데요. 지금 예산, 홍보 예산, 예산 사업비 9억 중에 홍보 예산 3천만 원 정도 잡은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이 3천만 원은 언론사 홍보 비용으로 아마 지출이 될 거예요. 지금 세종시 출입기자 언론 광고 대상자가 몇 명인데 너무 아무리 예산이 축소됐지만 이 적은 돈으로 기자들한테 홍보 부탁하고 기자들한테 간담회 오라고 하고 또 여기 참석하는데 참석자 명단을 미리 제출하라고 하고 참 진짜 서운해요. 솔직한 인정이 되겠다 이거. 네? 이게 지금 계속 앞으로 내년에도 9억 설정해가지고 또 3천만 원 주고 기자들 광고 찢어먹게 쌈시키고 할 거 아니에요.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고민해볼 생각이 있으신지 여쭙고 싶어요. 낙화의 안전 문제 때문에 저희가 영평사, 광대사 쪽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낙화는 영평사에서 낙화 축제를 9월 달에 합니다. 그 축제도 역시 물 위에서 하지 않고 나무에 걸어서 하게 되는데요. 전통적으로 낙화 놀이를 하는 곳은 수상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나무에 걸어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지난번에 테스트를 가서 현장 테스트를 해서
화재 위험들이 없는 거는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계속적으로 저희가 그 안전 관리를 위해서 좀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규모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영평사에서 열린 낙하 축제의 한 4분의 1, 5분의 1 정도 규모로 올해는 약간 테스트 개념으로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호수공원 쪽과 개최할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 좀 더 협의를 좀 진행을 해봐야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낙하 축제가요. 보통 그 연평사에서 할 때는 무용소방대라든가 소방차를 사전에 준비해 두고 해요. 혹시라도 네, 몰라도. 저희도 다 준비하고 합니다. 그 얘기를 물어보는 네, 그 아픈 말씀을 주셔서 광고비 부분은 저희가 미리 많이 고려하지 못한 잘못을 좀 반성을 하겠습니다. 수년째. 올해 처음 축제를 준비하면서 잘 해야 되겠다라는 이제 마음으로 1월부터 막 준비를 했는데 일하는데 급급해서 이 광고비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미리 좀 챙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아마 저희 대표님도 계시고 하니까 내년 축제 부분부터는 언론과의 협력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거에 대해서 다시 보충 질문 드리겠습니다. 물론 축제에 대한 홍보비 예산은 이번에 얼마라고 지정이 됐지만은 다른 지자체에서는 다른 편법으로요 활용하는 예도 있거든요. 그런 쪽으로는 그 시장님하고 축제위원회하고 상의할 의향은 없으신지? 네, 저희 그 헌법까지 쓰기 좀 그럴 것 같고요. 저희 시간 관계상 그 마지막으로 한 분만 더 이병기 기자님 질문 한번 받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식사들을 또 하시러 가셔야 될 것 같아서. 예, 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볼거리, 일거리 외에 이제 먹거리에 대한 궁금증은 어느 정도 해소됐고요. 지금 저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전체적인 운영을 이제 기획은 심의기획단에서 하셨지만 또 이제 대행사나 그 프로그램을 준비하는 쪽에서 자체 인원 가지고 또 가능한지, 그러니까 전체적인 인력 운영을 좀 여쭤보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안전도 있고 또 여러 각종 시민 체험들이 또 많이 준비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자원봉사라든지 이 정도까지 가동을 안 해도 가능한 건지 인력 운영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네네. 그 인원은 저희가 그 현장의 상황에 맞게 충분히 인원을 배치할 거고요. 자원 활동가들이 아니라 저희 시민계획단하고 대학생 운영 인력들이 이제 운영 업체를 통해서 모집이 돼서 참여가 됩니다. 그리고 운영은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될 정도로 준비를 하고, 신경 쓰는 게 아니라 걱정하지 않을 정도로 저희가 철저히 그 운영 업체랑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 운영 매뉴얼과 안전관리 매뉴얼에 대한 승인 때문에도 사전에 저희가 수여하고 또 협의를 하게 됩니다. 이제 시민 자원봉사 이런 개념이 아니라 운영업체를 통해서 대학생들이 역할을 하게 된다 이 말씀이신 거죠? 네네. 그 대학생들뿐만 아니라 모범 운전자회 같은 그 지역에 참여하고 있는 이 행사에 참여하고 있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 시민계획단, 모니터링단, 그리고 대학생 운영단, 운영업체, 그리고 재단 직원들, 모범 운전자 이런 분들로 현장 운영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운영 대행과 관련해서 한 가지 추가 말씀을 드리면 예전에는 대행사에서 기획 설계부터 해서 운영까지 다 가는 시스템이었다면 올해부터는 투트랙으로 저희가 미리 프로그램에 대한 설계나 기획을 재단하고 기획단이 가져가고 현장 운영은 대행사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대행사에다가 이번에 저희가 주문을 할 때 현장 운영 부분에 대한 거를 그 과업의 메인으로 두었고, 또 한 가지 저희가 대행사를 이번에 공고하면서 중요하게 생각했던 포인트가 지역 업체에도 세종축제를 할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하다라는 부분이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좀 그렇게 큰 업체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컨소시엄을 허가하는 방식을 두었고, 또 지역 업체가 들어올 경우에 가점을 주는 방식으로 이번에 대행사를 선정을 해서
지역 업체랑 또 다른 큰 대행사가 같이 들어오게 됐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형태의 방식들은 계속 가져가서 지역의 업체들, 지역의 예술인들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세종축제가 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네, 보도자료는 조금 전에 바로 메일로 다 발송을 해드렸고요. 또 식사 시간이 다 돼서 더 많이 이제 이야기 나누지 못하는 점 이해 부탁드립니다. 오늘 참석해주신 기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그럼 이것으로 2022 세종축제 기자 간담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